이번 시간에는 계량경제학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될 수 있고 또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몬테칼로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봅니다. 특히 오늘은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과 관련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몬테칼로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단순 회귀 모형에서 몬테칼로 실험의 사례를 살펴보는데 하나의 표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동분산의 가정 하에서 복수의 표본을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오차항의 독립성이 위배되었을 때 파라미터 추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는 이분산의 문제가 있을 때 고전적인 최소 자성 추정량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고전적 최소 자성법을 적용을 할 때 기본 가정에 위배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즉 점근적 특성은 어떤가, 최소 자성법의 점근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몬테칼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재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실험실에서 자료가 재생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몬테칼로 실험을 통해서 현실 설계와 유사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추정 방법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몬테칼로 실험을 통해서 계량경제학의 응용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 가게 되면 바로 이런 기법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 사례들이 전부 유사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단순 회귀 모형의 몬테칼로 실험 사례를 살펴봅니다. 하나의 표본을 만듭니다.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넘파이, 펜다스, 스태트마들스, 사이파이, 맷플라틀립, 이런 것들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부여를 합니다. 이 랜덤 시드를 부여를 하면은 우리가 같은 코드를 반복을 하더라도 그 안에 설사 난수를 발생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의 개수는 10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귀시기의 파라미터 상수항은 3이고 기울기는 0.4를 가정을 합니다. 사이파이의 스태츠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규 분포를 하는 난수를 만듭니다. 평균이 4이고 분산이 2이고 샘플 사이즈가 1000개인 이러한 X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역시 노멀 분포를 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5인 1000개의 오차항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X값과 U값,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베타0와 베타1 값을 이용을 해서 Y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Y라는 것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곱하기 X 플러스 오차항 U의 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OLS를 추정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스타트 마들스를 이용을 해서 OLS에다가 함수식을 종속변수 Y, 독립변수 X를 기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피트를 시킨 다음에 썸머리 관로를 이용을 해서 전체 아웃풋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사이즈가 8, 5, 그 다음에 Y값은 0부터 10까지의 범위를 주고 데이터값 1000개를 X축에는 X, Y축에는 우리가 방금 구한 Y값을 점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베타0와 베타1 값을 이용을 해서 모 회귀 함수의 선을 검은색으로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이용을 해서 회색나는 실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Y 레이블은 Y, X 레이블은 X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모회귀함수와 표본회귀함수라는 이런 레전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상수항이 2.9, 기울기가 0.4로서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상수항 3, 기울기 0.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의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추정을 했더니 원래 모 회귀 계수와 큰 차이가 없더라, 큰 변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복수의 표본을 만들어보는 사례입니다. 역시 동일한 함수를 불러오고 랜덤 시드를 부여를 했습니다. 좀 전과 동일하게 표본의 크기는 1000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본 1000개를 만드는 과정을 10,000번을 반복을 할 겁니다. 표본 1000개를 만들어서 추정하고 표본 1000개를 만들어서 추정하고 이 과정을 10,000번을 거쳐서 거기에서 추정된 파라미터 추정치가 얼마나 이미 정해진 모 파라미터와 근사하게 닮아가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타 제로는 상수항은 상의 값을 주고 기울기는 0.4의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0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관될 B0와 B1,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은 평균이 4이고 표준 편차가 2인 X값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루프를 반복하기 이전에 X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X값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0번의 회귀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3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살펴볼 케이스는 오차항은 동분산을 한다. 그리고 오차항은 설명 변수 X와 상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난수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합니다. 오차항 U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1000개의 샘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용을 해서 Y값은 베타 0, 3 플러스 베타 1 0.4 곱하기 X값 플러스 방금 구해진 오차항 U를 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Y값과 X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여기에 스타트 모델스에서 제공하는 OLS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를 시키고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초기화된 값에 보관을 합니다. 이 반복 과정 R매를 반복을 할 때마다 새로운 B0와 B1 값이 차곡차곡 보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관된 10,000개의 B0와 B1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차항의 동분산, 오차항이 X와 상관되어 있지 않을 때 모회의 계수와 닮아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진 B1과 B2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것의 분산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모회귀 방정식을 그리고 표본 회귀 방정식을 그리고 구해진 데이터들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도표를 그려 보았습니다. 그려본 결과 모회귀 함수와 10,000번을 반복하면서 구해진 표본 회귀 함수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차항이 동분산을 하고 설명 변수인 X와 상관되어 있지 않은 표본 1000개를 추출을 해서 회귀 분석을 10,000번을 수행했더니만 모회귀 계수와 큰 차이가 없더라. 파라미터 추정치는 모회귀 계수와 유사하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오차항이 동분산을 가진 정규 분포를 하고 독립변수 X와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다? 파라미터 추정치에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 회귀 모형의 몬테칼로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오차항은 X와 상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가정을 전제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오차항 U는 3분의 X-4, 여기서 X는 독립변수입니다. 오차항이 X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차항은 여기서 보듯이 평균이 이와 같은 값이고 분산이 0.5, 사이즈가 n 이런 오차항을 생성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y값을 생성을 하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그 회귀 분석 결과 파라미터를 보관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x와 상관관계를 가진 오차항을 만들고 그 오차항 하에서 또 y값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파라미터 추정치를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평균치를 구해 보았더니만 모 회귀선은 이와 같은 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차항은 x와 상관이 되어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다른 이러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오차항이 설명변수 x와 상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파라미터 추정치에는 많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테크닉이 몬테칼로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차항이 이분산인 경우는 어떨까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케이스 3입니다. 오차항의 분산은 이와 같은 x값에 따라서 분산이 틀려지는 이분산을 갖는다. 그런 가정하에 오차항 U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U 값을 이용을 해서 Y 값을 다시 생성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그 회귀 분석 결과를 보관을 하고 이 과정을 10,000번을 반복을 해서 B0와 B1의 값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 모 회귀선을 기준으로 회귀선이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그 평균을 보니까 파라미터 추정치는 2.99, 기울기는 0.4로서 편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차항의 이분산은 파라미터 추정치에 커다란 변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차항의 정규 분포 가정 하에서 표본이 증가했을 때 asymptotic property를 살펴봅니다. 점근적 추정량을 살펴봅니다. 역시 함수를 불러오고 랜덤 시드를 부여를 하고 샘플 사이즈를 5개, 10개, 100개, 1000개를 부여봅니다. 그리고 각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10,000회의 반복 실험을 합니다. 베타0, 베타1은 종전과 동일하게 3과 0.4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역시 x표본은 R 루프가 도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은 고정된 값이다 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x값은 평균이 4,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u값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이런 값으로 사이즈는 앞으로 반복할 5, 10, 100, 1000 이것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문이 2개가 사용이 됩니다. 자, n이니까 그 샘플 사이즈에서 다시 r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견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R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성 과정은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샘플이 5개일 때 10,000번 실행을 해서 파라미터 값을 살펴보고 n이 10일 때 살펴보고 n이 100일 때 10,000회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n이 1000개일 때 10,000회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파라미터 추정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추정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샘플 사이즈가 5일 때에는 파라미터 추정치와 모 정규 분포 이것이 약간 폭이 넓은 이러한 아주 유사한 정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샘플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가니까 이번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차항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약간의 외도가 있는 카이 자성 분포를 가정을 해봅니다. 종전과 동일합니다. 각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R번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차항이 카이 자성 분포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 샘플 사이즈 5, 10, 100, 1000에 대해서 각각 10,000회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정규 분포보다 첨도가 높은 이러한 파라미터 추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1000개의 샘플을 했을 때에는 2개의 분포가 아주 유사해지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Y의 분포는
독립변수 값의 조건부적이다 아니다 이런 가정이 파라미터 추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좀 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x값을 생성을 할 때 반복하는 이것의 바깥에 놓일 때에는 x값이 조건부적이다, x값이 픽스드 되어 있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픽스드 되어 있지 않다, 조건부가 아니다 이럴 때에는 이 안에서 R 할 때마다 별도의 x값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x값이 매번 새로 생성이 되고 오차항이 생성이 되고 그 값을 기준으로 y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파라미터 추정치를 구해서 그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모 회기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상당히 궤도가 있는 이러한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점선은 정규 분포인데 파라미터 추정치는 우측 궤도가 있는 이러한 추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니까 오차항과 독립변수가 설사 상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두 개의 분포, 첨도가 매우 높고 0.4에 가까운 이런 분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변수 x가 y의 분포의 조건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늘어날 때에는 바이어스가 없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종속 변수 또는 독립 변수가 정확하게 해당 변수를 나타내고 있느냐, 종속 변수와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그 변수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추정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일명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의 문제입니다. 먼저 종속 변수에 측정 오차의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자, 앞부분 다 동일합니다. 자, 이번엔 R 반복하는 데 있어서 종속 변수는 바로 베타0 플러스 베타1 곱하기 x 플러스 6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측정 오차가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E0라는 이러한 오차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더해주게 되면 y값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오차가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없는 y∗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그리고 측정 오차가 있는 y 변수를 이용을 한 회귀 분석 결과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추정치를 구하고 그 값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울기 파라미터 추정치 0.4를 기준으로 아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했는데 기울기가 0.3998이 나왔습니다. 베리언스는 0.0002로 매우 작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종속 변수에 있어서 측정 오차의 문제는 파라미터 추정치에 편의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 변수에 있어서 측정 오차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측정 오차가 없는 종속 변수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x값을 측정 오차가 없는 x값에다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오차항을 더해줘서 x값에 오차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측정 오차가 있는 이런 변수로 만든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한 뒤에 그 추정 결과를 보니까 이처럼 상당히 틀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측정 오차가 없는 경우는 파라미터 추정치 0.4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합니다마는 측정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0.4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의 평균값을 가진 이런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독립 변수에 측정 오차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파라미터 추정치에 편의가 있다. 파라미터 추정치는 0.4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0.3253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종속 변수의 측정 오차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독립 변수의 측정 오차의 문제는 심각한 파라미터 추정치의 변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자성 추정량의 점근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점근적인 특성에는 바로
몬테칼로 실험이라는 이런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몬테칼로 실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이해를 높이는 데라든지 또 사회과학에서 만들 수 없는 인위적인 자료를 생성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아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들이 되겠습니다. 잘 익혀놓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매우 쉽게 다른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몬테칼로 실험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경제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산법에서 추정치의 정분석 특징이라는 게 뭐냐, asymptotic properties of estimate라는 것이 뭐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달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회귀 분석에 있어서 측정 오차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다 어려운 코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추가한 다음에 물어본다든지, 또는 아웃풋을 얻었을 때 그 아웃풋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홈키, 쉬프트키, S키를 이용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직접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서 의심스러운 것, 의문나는 것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AI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